여러분,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적어도 제 딸, 제 사위, 그리고 제가 평생을 같이 살아온 식구들이라면 절대로 저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 믿었지요. 그런데 아시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이 저를 속이고 그것도 장모와 사위가 한패가 되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의 그 배신감. 가슴이 찢어지는 것보다 더 아프더라고요. 그때는 정말이지 제가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고 가장 불쌍한 사람 같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눈치도 못 채고 웃으면서 그들의 농간을 다 받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보니 모든 게 다 짜여진 각본처럼 보였고 저는 그 연극에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있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나날이었지요. 딸이 결혼하고 사위가 제 집안의 일원으로 들어와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저 이제 내 딸도 가정을 꾸렸구나. 내가 믿을 만한 사위를 얻었구나 하고 마음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주 작은 일에서 제 불안은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괜히 힘들게 신경 쓰지 마세요. 사위가 저를 향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냥 사위가 착하구나,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하고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말투 속에 묘하게 뭔가 감추는 듯한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넘겼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장모가 저를 집으로 부르더니 이상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냥 사위한테 맡겨. 그 애가 알아서 다 챙길 거야. 아니에요. 제가 직접 해야 마음이 놓이죠. 돈이든 뭐든 제가 관리하는 게 맞잖아요. 어머니,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뭐하러 다 끌어안고 계세요. 맡기세요. 믿어도 돼요. 그때 저는 그저 사위와 장모가 제 건강을 걱정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 내가 나이도 있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말 뒤에 숨어 있던 건 제 것을 조금씩 빼앗으려는 의도였다는 걸 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사위와 장모가 부엌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던 걸 우연히 들은 순간이었죠.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된 거네. 응, 조금만 더 하면 돼. 어머니는 눈치도 못 채고 있어. 역시 장모님 덕분이에요. 제가 혼자 했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순간 제 귀가 의심됐습니다. 아니, 제가 뭘 잘못 들은 걸까? 분명히 제 이름이 오간 건 아닌데 어쩐지 섬뜩한 느낌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부엌 문틈으로 둘을 봤는데 어깨를 맞대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웃음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믿고 싶었어요. 설마 내 사위가, 내 딸의 남편이 나를 속이겠어? 하고 스스로를 달래며 넘어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행동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자꾸만 저한테 통장, 도장, 집문서 같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머니, 도장 어디 두셨어요? 제가 은행 볼일 보려면 필요해서요. 통장도 그냥 저한테 맡기세요. 요즘 어르신들이 인터넷 뱅킹 잘못하다가 사기 많이 당한대요. 그때마다 저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이상했어요. 도대체 왜 저런 걸 그렇게 자꾸 물어보는 걸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장모가 오히려 사위의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맡겨, 괜히 고생하지 말고. 아니에요. 제 건 제가 직접 해야죠. 아이고, 답답해라. 이제 사위도 아들이나 다름없는데
뭐가 걱정이야. 맡겨도 돼. 여러분, 그 말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분명히 제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장모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위 편을 드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말들. 거의 다 된 거네. 눈치도 못 채고 있어.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자꾸만 떠올랐어요. 제 통장, 제 집, 제 이름으로 된 것들이 머릿속에 하나둘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그걸 노리는 건 아니겠지? 내가 너무 의심 많은 걸까? 하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불안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일이 터졌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 대출 관련해서 확인 전화드렸습니다. 예. 무슨 대출이요? 저는 그런 거 신청한 적 없는데요. 순간 제 온몸에 피가 싸늘해졌습니다. 대출이라니요. 저는 그런 걸 신청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제 이름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까? 확인해 보니 사위분과 장모님이 함께 오셔서 동의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은행 전화를 받은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대출은요, 사위분과 장모님이 함께 보증 서셨습니다. 확인차 연락드린 겁니다. 은행 직원의 말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손에 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보증? 내가 언제? 내가 서명한 기억이 없는데 머릿속은 온통 혼란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를 불러 앉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가 장모랑 같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구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위는 잠시 얼굴이 굳더니 이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요, 사실은 다 어머니 편하려고 한 거예요. 요즘 집안에 이것저것 비용도 많이 들고 어머니 혼자 감당하시기 힘들잖아요. 제가 대신 처리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제 편하려고? 그런데 왜 장모와 둘이서 몰래 했을까요? 며칠 후 장모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머니, 괜히 마음 쓰지 마세요. 다 제가 알고 있는 일이에요. 사위가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집안 살림 좀 더 넉넉히 꾸리려고 그런 거니까. 아니, 장모님. 제가 알지도 못하는 대출을 왜 제 이름으로 합니까? 내 허락도 없이, 내 도장도 없이. 그게 말이 돼요? 아이 참, 어머니. 저도 같이 있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사위가 다 알아서 갚을 거예요. 괜한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구나. 이건 둘이 합심해서 저를 속이는 거구나. 저는 며칠간 밥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한숨만 나왔죠. 내가 이 나이에 믿었던 가족한테 이런 꼴을 당하다니.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사위의 휴대폰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엔 장모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늘 어머니 얘기 잘 넘어갔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사위는 내 든든한 아들이야. 이번에 확실히 해두자고.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어요. 아니,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왜 둘이 그렇게 짜고 드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사위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내 휴대폰 봤다. 장모랑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왜 몰래 나를 속여? 솔직히 말해. 사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곧 큰 소리 쳤습니다. 아니, 어머니.
왜 제 휴대폰을 함부로 보세요? 그건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사생활? 내가 지금 나한테 한 짓이 뭔데? 내가 내 인생을 망치려는 게 사생활이야? 제가 소리치자 사위 얼굴이 싸늘하게 굳더군요.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겁니다. 전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장모님도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같이 나선 거고요. 왜 이렇게 못 믿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눈앞의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며칠 뒤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제 집,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은행 직원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위분이 말씀하시길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모든 걸 대신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 말을 믿고 진행한 건데,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집이요? 제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고요?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마련한 집이 제 허락도 없이 그렇게 넘어가고 있었다니. 그날 밤 딸이 조심스럽게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어? 요즘 엄마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거든요. 저는 차마 딸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내 남편이, 그리고 내 시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후로 저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사위와 장모는 은밀히 뭔가를 더 꾸미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시선이 두려워 매일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왜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지? 가족이 가족을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위와 장모가 제 집 거실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놓고 얘기하는 걸 우연히 본 거예요. 이제 거의 끝났어. 어머니 도장만 있으면 돼. 걱정 마. 어머니는 절대 모를 거야. 내가 어떻게든 넘어가게 할 테니까. 그 순간 제 머리에서 뭔가 쾅 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제 확실해졌다. 이 둘은 정말 나를 속이고 내 모든 걸 가져가려는 거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위와 장모의 비열한 웃음이 떠올랐어요. 이제 거의 끝났어. 그 말이 귀에 맴돌아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내 인생, 내 집,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한다. 은행에서 돌아온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 더는 속아서는 안 된다. 내가 직접 확인하자. 그동안 저는 늘 사위 말을 믿고 장모의 말도 고분고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듯 사위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전화가 오더라. 내가 모르는 대출 얘기가 있던데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사위는 잠시 눈치를 보더니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갚을 겁니다. 어머니는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내 이름으로 된 건데 내가 신경을 안 쓰면 누가 쓰니? 나 모르게 진행된 게 잘한 일이냐? 사위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잠시 말을 고르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예민하세요. 그냥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제 속에서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믿으라고? 내가 날 속이면서 내 도장을 몰래 쓰고 내 집을 담보로 잡아놓고 지금 믿으라니.
제 목소리에 놀란 사위는 잠시 얼어붙었지만 곧 화를 억누른 듯 말했어요. 어머니, 진짜 오해예요. 제가 잘못한 건 없어요. 다 어머니 편하려고 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더 미어졌습니다. 왜냐면 그 목소리에 진심은 없었거든요. 차갑고 비어있는 그저 제 의심을 막으려는 목소리였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장모를 찾아갔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고, 왜 내 허락도 없이 집을 담보로 잡았어요? 장모는 잠시 눈을 피하다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다 같이 편해지려고 그런 거예요. 사위도 어머니를 생각해서 움직인 거고요. 생각? 그게 생각입니까? 내 인생, 내 집, 내 돈을 내 허락도 없이 건드리는 게 생각이에요? 저는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그건 범죄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나왔지요. 하지만 장모의 얼굴엔 미묘한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세상 살면서 너무 원칙만 따지면 본인만 힘들어져요. 그냥 맡기세요. 사위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내 편이 아니구나. 사위 편에 서서 끝까지 나를 속이려는구나.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사위와 장모는 늘 붙어 다니며 뭔가를 주고받았고, 저는 집 안에서도 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사위방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봉투였죠.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그 안에는 놀라운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위임장, 은행 대출 서류, 그리고 집 소유권 이전 관련 문서 초안. 제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걸 다 준비해 놨다는 거야?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구나. 그 순간 뒤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사위의 얼굴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왜 내 이름으로 이런 걸 준비해 놨어? 내가 사람 맞니? 사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모르는 게 나아요. 그냥 다 맡기세요. 저나 장모님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뭐라고? 내가 뭔데 내 인생을 좌지우지해. 어머니가 모르면 그냥 편해요. 사실은 어머니가 알면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그 웃음을 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사위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널 믿었는데. 사위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맴돌았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내 것을 가져가서 뭘 하려는 거지? 정말 단순히 돈 때문인가? 그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직접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서류에 있는 도장이 제가 찍은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지요. 은행 직원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도장, 제 도장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위조한 겁니다.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 도장으로 확인된 게 맞습니다. 게다가 장모님이랑 사위분이 같이 오셔서 본인 확인도 하셨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 둘이 합심해서 날 속인 거구나. 이제 확실해졌다.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두 눈 똑바로 뜨고 맞서자. 더 이상 당하지 말자. 내 인생, 내가 지킨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지켜야 한다는 의지. 여러분,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 누가 대신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않아. 저는 은행에 다시 갔습니다. 직원에게 부탁했지요. 그날 대출 서류 작성할 때 CCTV 있나요? 꼭 확인해 봐야겠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규정상 함부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경찰 수사가 들어오면 제출은 가능합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번쩍하고 불이 켜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경찰에 가야 한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덮어둘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사위에게 일부러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내가 나 몰래 은행에 다녀온 거 CCTV 있겠지? 사위는 잠시 얼어붙더니 억지로 웃었습니다. 어머니, CCTV 같은 건 금방 지워집니다. 괜히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 말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지 않습니까? 없다고 하지 않고 금방 지워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본인도 불안하다는 증거였지요. 며칠 후 저는 장모와 마주 앉았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해요. 왜 사위랑 둘이서 내 집, 내 통장을 건드린 거예요? 무슨 속셈이에요? 장모는 미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어머니,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가진 사람이 조금 나눠야지요. 어머니 혼자 그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젊은 사람들 살림 좀 나아지게 도와줘야지요. 그 말에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손으로 번 돈이고 내 뼈 빠지게 모은 집인데 누가 허락했습니까? 내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게 도와달라는 겁니까? 그건 도둑질이에요. 하지만 장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네. 도둑질이라니 저도 가족인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겐 가족이라는 단어가 단지 방패막이일 뿐이라는 걸. 저는 그날 이후 행동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 없는 척 평범한 노인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서류를 모으고 수첩에 날짜와 대화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오늘 사위, 내 도장 얘기 꺼냄. 장모, 은근슬쩍 내 통장 얘기 꺼냄. 둘이 부엌에서 속닥이는 소리, 녹음함. 그 기록들이 쌓일수록 제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사위와 장모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다음 달쯤이면 집이 우리 손에 들어올 거야. 좋아. 그럼 어머니는 눈치도 못 채고 결국 내주게 되겠네. 그 대화를 들으며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 끝났다. 내 놈들, 내가 다 밝혀낼 거야.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더군요. 제가 경찰에 가겠다고 마음먹은 그날 밤 사위가 제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무슨 생각하십니까? 왜 자꾸 저랑 장모님 의심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 대화 다 들었어. 다 녹음했어. 이제 끝이야. 사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리더니 금세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법적으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웃기지 마세요. 그냥 가족끼리 농담한 걸로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비수 같았는지 모릅니다.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비웃는 그 태도. 며칠 뒤 저는 드디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문 앞에 서는 순간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가족을 고발해도 되는 걸까? 수십 번을 망설였지만 결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속고 있습니다. 제 집이, 제 돈이, 제 이름으로 된 게 다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경찰은 차분히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제 사위와 장모가 짜고 한 말들이에요. 경찰은 녹음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수사 가치가 있습니다. 어머니, 용기 내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사위와 장모가 제가 경찰에 간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사위가 찾아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경찰에까지 가셨어요? 가족끼리 문제를 왜 밖으로 끌고 나가요? 가족이면 이런 짓을 했겠냐? 가족이면 속이지 말았어야지. 내가 가족이었으면 내 등을 이렇게 찌르지 않았을 거야. 사위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장모는 옆에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니, 결국 이렇게 나오시네. 우리도 각오해야겠네. 그 말은 저를 더욱 두렵게 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구나. 이 사람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구나. 그날 이후 저는 집 안에서도 항상 문을 잠갔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시달리며 혹시라도 그들이 또 무슨 일을 벌이지 않을까 눈을 크게 뜨고 버텼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켠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드러난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결국 하늘은 알고 계시겠지. 경찰에 진술을 한 뒤 제 마음은 조금은 놓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정말 끝장을 봐야 하는구나. 가족이라 해도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었구나. 며칠 뒤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은행 CCTV를 확인했습니다. 사위분과 장모님이 함께 오셔서 서류를 작성하는 장면이 있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점이요? 사위분이 어머니의 도장을 들고 와서 직접 서명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장모님은 옆에서 그걸 돕고 있었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였구나. 그날 저녁 경찰은 사위와 장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저는 조사실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위님, 이 도장 어머니 것 맞습니까? 사위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대답했어요. 예,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맡기신 거라 제가 대신한 겁니다. 맡겼다고요? 어머니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십니다. 순간 장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직접 주셨습니다. 그때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연세 드셨으니까. 그 말에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줬다고? 내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아나? 내가 언제 줬습니까? 조사실은 일순간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 장모님과 사위분이 이전에도 유사한 일을 벌인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친척 재산을 빼돌린 전적이 있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 이건 단순히 내 문제만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이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구나. 집에 돌아오는 길, 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가족이라 믿고 살았단 말인가. 그날 밤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어머니, 경찰까지 끌어들여서 뭐가 달라집니까? 결국 손해보는 건 어머니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손해? 손해가 뭐가 더 있니? 나는 이미 다 잃었다. 내가 믿었던 너, 내가 의지했던 가족, 그 모든 게 이미 무너졌어. 사위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세상은 그렇게 깨끗하게 살면 안 돼요. 가진 사람이 좀 내놔야죠. 저도 장모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 순간 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잘못이라고? 남의 걸 몰래 빼앗는 게 잘못이 아니라고? 내가 감히 그런 말을 입에 올려. 사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장모님과 사위분이 나눈 통화 녹취록인데 이 안에 결정적인 대화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무슨 대화입니까? 장모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끝내자. 어머니가 눈치채면 우리 둘 다 위험해져. 그리고 사위분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다 제 것이 됩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다 제 것이 된다? 그 말 속에 담긴 진심. 결국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했던 거구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딸도 불렀습니다. 얘야, 내 남편이 그리고 내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 내가 믿기 힘들겠지만 다 증거가 있어. 딸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설마 그럴 리가. 그 순간 경찰이 확보한 녹취록을 틀었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끝내자. 어머니가 눈치채면 우리 둘 다 위험해져. 조금만 더 참으면 다 제 것이 됩니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내 남편이야. 내가 믿었던 사위고, 내가 선택한 남편이야. 그리고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한 짓이야. 딸은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조상님 누구든 좋으니 제 억울함 좀 풀어주십시오. 제발 진실이 이대로 묻히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날 녹취록을 들은 딸은 밤새 울며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정말 몰랐어요. 나는 그저 믿고 의지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죠? 내 남편이, 내 시어머니가. 저는 딸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얘야,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알 수 없었던 일이다. 하지만 이제는 눈을 떠야 한다.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살얼음 같았습니다. 사위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골적으로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잃으실 겁니다. 괜히 발버둥 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니, 이번엔 내가 무너질 차례다. 며칠 뒤 경찰에서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사위와 장모는 조사실에서 서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장모님이 하자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모든 건 장모님이 꾸민 일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뭘 했다고 그래요? 사위가 다 주도한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에요. 둘은 마치 낯선 적수처럼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싸웠습니다. 조사관이 저를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이십니까? 둘 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건 그만큼 본심이 추악하다는 증거예요. 그날 밤 딸이 제 방으로 찾아와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남편이 오늘 저한테 협박했어요. 엄마 편에 서면 너도 끝이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얘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런 협박을 들어야 하니. 내 남편은 이제 가장의 자격도 인간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딸은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혼해야겠죠? 하지만 아이는 어떡하죠? 저는 그 순간 딸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세상에 어떤 고통도 아이를 핑계 삼아 끌고 갈 수는 없어. 내가 무너지면 아이도 무너진다. 너부터 지켜야 해. 며칠 후 경찰은 결정적인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어머니, 사위분이 장모님과 함께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여기 보면 사위분 몫으로 집 지분 70%, 장모님 몫으로 30%가 나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둘이 나눠 먹으려고 했던 거구나. 그날 저녁 저는 사위와 장모를 불러냈습니다. 이제 다 알았다. 내 놈들이 내 집과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누려 했는지 다 증거로 남았다. 더는 발뺌하지 마라. 사위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결국 이렇게까지 가시는군요.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 망가뜨려야 속이 시원하세요? 제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가족이라고? 가족이 이런 짓을 해? 가족이라면 나를 속이지 않아. 나를 팔아먹지 않아. 너희는 이미 가족이 아니다. 그 순간 장모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래, 맞아. 난 원래부터 어머니가 싫었어. 가진 거 다 움켜쥐고 젊은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꼴 보기 싫었어. 그래서 다 내 걸로 만들려고 한 거야. 뭐가 어때서? 그 본심이 터져나오는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얼굴이구나. 결국 욕심 때문에 가족마저 배신한 거구나. 다음 날 딸은 결국 결정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래. 더는 저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요. 나와 아이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끝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얘야. 그게 맞다.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맙다. 이제라도 새 인생을 시작해라. 경찰은 수사를 이어갔고 결국 사위와 장모는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들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 피해자가 어머니라는 이유로 더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족을 속이고 재산을 탈취하려는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큰 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세상은 아직 공정하구나. 나 혼자 외로운 싸움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구나. 여러분, 저는 그날 이후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가까운 이에게도 속을 수 있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끝까지 진실을 붙드는 용기입니다. 저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딸과 손주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살아갑니다. 재판이 끝난 날 법원 문을 나서면서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사위와 장모는 굳은 얼굴로 법정 안에 남아 있었고 저는 마치 몇십 년을 늙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얘야, 끝난 게 아니란다. 법적으로는 끝났을지 몰라도
우리 가슴 속 상처는 아직 남아있잖니.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름 깊게 패인 제 얼굴, 멍하니 흔들리는 눈빛. 내가 언제 이렇게 늙어버린 거지, 내가 언제 이렇게 무너져버린 거지. 스스로를 향한 원망과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손주가 제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 깊이 파고들었는지 모릅니다. 아직 어린 손주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순간 저는 비로소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딸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엄마, 내가 왜 몰랐을까요? 내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믿었을까요? 저는 딸을 꼭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얘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사랑하면 누구나 눈이 멀게 되는 거야. 하지만 이제 눈을 떴잖니. 그게 중요하다. 딸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는 누굴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속에 묵직한 다짐을 세웠습니다. 내가 끝까지 이 아이의 버팀목이 되어주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몫이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모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욕심이 사람을 얼마나 망치는지. 저는 제 욕심에 눈이 멀어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머니만큼은 건강히 사시길 바랍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한참 동안 편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극일까?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하게도 한 줄기 연민이 스쳐갔습니다. 그래, 결국 욕심이 그들을 무너뜨린 거구나. 사위는 달랐습니다. 그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장모가 꾸민 일에 휘말렸을 뿐이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그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겠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딸은 새로운 삶을 준비했고 손주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시 여행 가요. 옛날처럼 같이 바닷가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남아있잖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이제 됐어. 당신은 충분히 싸웠어. 이제 웃으면서 살아가. 그 목소리가 따뜻하게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뜨자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속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하지만 속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게 진짜 인생이더군요.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이렇게 세상에 털어놓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가족에게 속아 절망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삶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위와 장모의 재판이 끝나고 몇 달 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위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장모 역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참 고생 많으셨어요. 뉴스에도 나오던데
그런 일이 있을 줄이야. 저희도 믿기지 않아요. 가족이 어떻게 그럴 수 있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이었지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이제 세상도 알게 됐으니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사위의 몰락은 빨랐습니다. 그가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되었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그가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소문은 금세 퍼져 더 이상 아무도 그를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는 동네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봐, 사위랑 짜고 장모를 속였다잖아. 가족을 속이는 사람이 무슨 낯으로 살아? 장모는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미묘한 오만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결국 저 사람도 벌을 받았구나. 하지만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구나. 한편 딸과 손주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손주는 학교에서 밝게 웃으며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아빠 없어도 돼요. 할머니랑 엄마가 있으니까. 그 말에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이렇게 강해졌구나. 이 아이가 나를 살게 만드는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웃들로부터도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언제든 힘들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조금은 힘이 되실 거예요. 그 따뜻한 말들이 제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다니던 한 이웃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도 있지만 다시 세워지는 순간도 있어요. 이젠 다시 일어설 차례예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다시 일어설 시간이다.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릴 순 없다. 딸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늘 눈물에 젖어 있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결심에 찬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예요. 나랑 아이, 그리고 엄마. 우리 셋이서 다시 행복하게 살아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얘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버텨내자. 그리고 저는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 일부로 반찬 가게를 열었지요.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지만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와 응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 맛있네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이제야 웃으시는 모습 보니 우리도 기뻐요. 가게 문 앞에서 웃으며 인사할 때마다 저는 비로소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통해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무너질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곳에서 따뜻한 손길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위와 장모는 몰락했지만 저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여전히 저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위와 장모의 사건이 끝난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고 햇살을 맞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구나. 어느 날 가게에 단골 손님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늘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 힘든 일을 겪으시고도 이렇게 꿋꿋하게 버티시다니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웃으려고 웃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살아야 하니까요. 살다 보면 웃음도 따라오더라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따뜻한 울림이 번졌습니다. 저녁이면 손주가 숙제를 하다 말고 제게 다가옵니다. 할머니, 세상에는 왜 나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잠시 멈추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얘야, 세상에는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남을 속이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다 나쁜 건 아니야. 손주 같은 착한 아이도 있잖니. 그게 희망이야. 손주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 역시 점점 달라졌습니다. 이혼 후 한동안은 마음의 상처가 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도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두렵지 않아요. 우리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나도 엄마처럼 강해질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결국 이렇게 강해지는구나. 나의 아픔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사람에 대한 눈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사람은 이제 쉽게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심으로 다가오는 따뜻한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어려울 때 본색이 드러나는 거구나. 이 깨달음은 제 인생의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밤에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속았을까? 아니, 그만큼 믿고 싶었던 거겠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믿음은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지켜봐야 하는 거구나. 그 말에 제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든 시련은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지금 겪은 일이 앞으로 어머니를 지켜줄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이 고통도 나를 위한 길이었을지 모른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속아도 삶에게 속지는 말라. 가까운 사람에게 당한 배신은 견디기 힘들지만 결국 삶은 우리에게 다시 길을 열어줍니다. 저는 그걸 몸소 경험했습니다. 손주는 이제 밤마다 제게 말합니다. 할머니, 내 꿈은 변호사예요. 나쁜 사람들 다 혼내주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그런 어른이 된다면 할머니는 더 바랄 게 없구나.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이 알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니다.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구나. 여러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위와 장모, 두 사람이 짜고 저를 속여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칼을 맞는 기분, 그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재판이 끝나고 시간이 흘러 지금은 제 삶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손주와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딸과 서로 기대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딸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한테 일어난 일이 비극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엄마 덕분에 이겨냈어요. 엄마가 끝까지 버텨줬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얘야. 엄마가 아니라 내가 그리고 손주가 엄마를 살린 거야. 너희가 없었으면 엄마는 이미 무너졌을 거야. 이제 저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위와 장모는 결국 자신들의 욕심으로 무너졌고 저는 그 과정에서 인생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재산은 지킬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진심은 행동에서 드러난다. 이 두 가지가 제 인생에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크면 꼭 엄마랑 할머니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바로 내 희망이다. 이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지겠지.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털어놓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속아 눈물 찢는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삶은 다시 우리에게 웃을 이유를 줍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오늘도 살아낼 이유가 있다. 그리고 저는 웃습니다. 그 웃음은 억지로 짓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작은 희망의 불씨 같은 웃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배신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용기는 사람을 다시 세운다. 욕심은 가족을 갈라놓지만 진심은 다시 우리를 이어준다. 그리고 인생은 끝까지 희망을 붙드는 사람에게 결국 웃어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다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아,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나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제 고통도 헛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으로 사위가 장모와 짜고 저를 속인 이유에 대한 제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눈물로 시작했지만 결국 희망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버팁시다. 그리고 반드시 웃읍시다.